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에서 50대 여성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이틀 만에 숨지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사망한 A씨의 남동생으로 지난 6일 동네 보건소를 찾은 A씨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은데 독감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물었더니 보건소 직원이 허약한 사람들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 말을 믿고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일 집으로 돌아온 후 A씨는 울렁증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지난 8일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자는 A씨가 건강 상태와 주사 접종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접종을 강행했고 사망한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처럼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위가 시작됐지만 충남 지역 독감 백신률은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충남 지역 독감 평균 접종률은 68%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80.3%로 가장 높았고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가 7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은 62.1%, 60대는 55.9%를 기록했습니다. 독감 백신률이 예상보다 못 미치는 것은 상온 노출 논란과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지난 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친환경 급식의 지역산 식품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해 지역의 농축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실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사용된 지역산 농축수산물 비중은 물량 기준 평균 30%대에 불과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66.2%로 높은 편이지만 축산물은 38.6%, 수산물은 1.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타 지역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도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조례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9일까지 도민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7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누리집 게시판을 보면 10일 오전 10시 기준 약 50여 개가 넘는 댓글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역 농산물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학교급식법에 정한 학교장의 권한 침해 요소가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급식의 주인은 학생이라며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50%라고 규정짓는 건 소비자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도민들은 정산 보고서에는 실제 급식 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행복키움수당 지원 기간을 36개월 미만까지로 확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충남도 임재란 아동복지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동복지팀장 임재란입니다. 먼저 행복키움수당 이게 어떤 건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행복키움수당은 우리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보편적 복지제도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충남 아기수당을 도입했고, 지난해 11월부터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4개월 미만 아동으로 기준 연령을 확대하였으며, 올해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연령 기준을 확대 지원됩니다. 예, 최초로 시행되는 거라고 하니까 더 문제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연령대를 확대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만 0세는 53만 원에서 만 5세는 72만 원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 비용도 증가합니다. 반면 정부 지원은 만 0세는 40만 원에서 만 5세는 20만 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충남도에서 행복키움수당 지원 연령 기준을 36개월까지 확대하여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부 지원에 충남도의 지원까지 합해져서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행복키움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36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 13,000명이 이달부터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도내 지급 대상은 총 4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예, 반가워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행복키움수당 신청 방법이나 또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행복키움수당이 36개월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키움수당을 기존에 지급받다가 기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지 기간 중 도내 다른 시군으로 전입전출하여 주소지가 바뀐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지급 계좌가 변경되신 경우에도 11월 13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계좌를 변경하셔야만 11월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주소지나 신청 계좌가 바뀐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키움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019년 기준 우리 도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 0.92명보다는 높지만 1.1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계속된다면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저출산을 위기로 인식하고 저출산 해결을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밀접 돌봄이 필요한 36개월 미만의 아동까지 수당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 24시간제 보육 서비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등 돌봄과 주거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출산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나 키우기 좋은 충남, 행복키움수당이 그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임재란 아동복지팀장이었습니다.
10일 오후 9시 20분쯤 청양 대치면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차량 운전석에선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천안시 병천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에서 2년 8개월 만에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 사례로 모두 같은 유형입니다. 농식품부는 반경 500m 이내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고 천안 전통시장 내 닭과 오리 판매소 운영을 21일까지 중단합니다. 또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전국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진시가 시문 선생의 가장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세 번째 인물로 10살 때 모습인데요. 110년 전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시문 기념관에 동일한 사진이 전시됐지만 시문 선생의 얼굴 부분만 훼손돼 있었습니다. 시문 선생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저항시, 그날이 오면을 지은 당진 출신의 민족 시인입니다. 태안 원북면사무소가 주민들과 함께 산불 예방에 나섰습니다. 원북면은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산불 가능성이 매우 큰 곳인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 이장과 마을 지도자 등 1,500여 명을 명예 산불 감시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을 막고 계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열린 서산시 농산물 판촉 행사 장면인데요. 서산시가 올해도 해외 마케팅을 이어갑니다. 다음 달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의 8개 한인마켓에서 2주 동안 우수 농특산물 판촉전을 열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달 뜸부기 쌀과 생강 한과 등 1억 2천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보냈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예산군 직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유례 없는 긴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은 건데요. 부서별로 돌아가며 고령자와 소외계층 농가 등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곳 위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 한낮에 18도로 아침에는 여전히 추운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청양 영하 1도, 다른 지역은 1도에서 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충남 전 지역 17도에서 18도로 예보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도 차차 건조하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맑거나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요즘 감기 걸린 분들 많은데요. 감기로 인한 염증 때문에 귀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시적인 난청이 오는 중이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산에서 50대 여성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 등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달라는 외침. 그저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